안녕하세요.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SSD 추가 요청했다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이 SSD죠. 이 SSD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낸드 플래시니까 결과적으로 낸드 플래시를 추가로 생산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. 낸드 플래시 잘 아시죠? D램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고 저장 용량은 크고 읽기는 아주 자유로운데 쓰는 게 이렇게 무한 반복적으로 쓸 수 없다. 뭐 그런 매체 정도로 이해를 하실 텐데요. 왜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요청을 했느냐?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CMX 렉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. CMX 렉은 엔비디아가 구상하는 데이터 센터 그 시스템의 일부입니다.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NVL72 그런 렉 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이제 컴퓨터 렉이라고 해서요. 연산을 하는 거고 그거를 보좌하는 렉들이 쭉 있습니다. CMX 렉은 그 중에 하나거든요. CMX 렉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. 그래서 CMX 렉용으로 이 SSD를 추가 발주했다. 기사 내용이 그겁니다, 바로. 그러면은 이 CMX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냐?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얼마나 발주했냐? 요거는 기사 내용이 없거든요.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뭐 그저 그런 기사 아니겠냐. 정황적인 어떤 증거로 가득 찬 기사다 이렇게 폄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생각으로 이 기사의 내용은 중요합니다. 또 사실일 가능성도 높고요. 왜 그러냐면 제가 해운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빅토리 자이언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. 그 회사가 사실은 숨겨진 엔비디아의 공급망입니다. 엔비디아의 이 중요한 보드 있잖아요. 코어스 말고 밑에 들어가는 OEM 보드라든가 마더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스위치 보드, 뭐 컴퓨터 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공급량의 50% 이상을 빅토리 자이언트가 공급을 합니다. 빅토리 자이언트가 올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발표를 했거든요.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그거하고 맥이 다 있는 거죠. 만약에 기사가 엉터리라면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NVL72, 베라루빈 NVL72 렉이고요. 종류로 이야기하면 오베론 렉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시장이 빠진 것도 있는데 그게 전혀 이상 없이 된다는 거죠. 이 빅토리 자이언트 예나 이거 비춰봤을 때도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이 SSD를 CMX용으로 주문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실제 시장이 염려한 것은 다 허상이었고 엔비디아의 시계바늘은 아주 이상 없이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. CMX 렉이 뭔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. 일단 CMX 렉에 들어가는 이 SSD 용량이 올해는 3,500만 테라바이트 용량 기준이에요. 되는데 내년에 1억 테라바이트로 늘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3배로 늘어난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이 CMX 렉 하나에 576개의 이 SSD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. 총 용량이 9600 테라바이트니까 내년에 1억 테라바이트 되려면 CMX 렉만 10,000개를 생산한다는 이야기잖아요. 어마어마합니다. 일단은 이 렉 전체가 냉장고처럼 되어 있는데요. 이게 576개의 이 SSD를 박으면 용량은 9600 테라바이트인데 대역폭은 얼마냐 이거죠. 속도. 속도는 12.6에서 16.4 테라바이트가 됩니다. 이게 쓰기 속도가 12.6이고요. 16.4가 읽기 속도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쓰고 읽고가 동일한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낸드 플래시의 특징입니다. 야, 12.6에서 16.4 테라바이트면 대단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개별 소자의 어떤 대역폭이었다면 대단한 거지만 이 576개를 병렬로 묶은 거니까 그렇게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다. 요거와 비교해 볼까요? GPU 한 개당 HBM이 8개 들어가지 않습니까? 이 8개 묶음에 용량은 288GB입니다. 그러니까 이 냉장고 전체의 이 SSD 용량이 요 GPU 한 개에 들어가는 HBM 용량보다 33,000배나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HBM 8개의 총 대역폭은 22TB입니다. 이 냉장고 전체의 대역폭을 가볍게 뛰어넘죠.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는 GPU 한 개 달려있는 8개 HBM이 이 정도 성능을 보인다는 거니까 576개를 박은 이 냉장고 전체의 대역폭하고 비교를 해보면 HBM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역설적으로 한 번 더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CMX는 뭔가? 이거 참 관심이 많으시죠? 요거는 프로필 추론 시에 이 KV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추론이 프리필하고 디코드가 있거든요. 프리필은 우리가 질문하는 어떤 문장을 토큰 단위로 분해를 해서 각 토큰을 연산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QKV로 나눈 다음에
Q와 K를 내적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얻어내죠. 그 가중치를 가지고 이제 V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건데요. K하고 V 값을 저장을 해 놓으면 다시 한번 연산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요것만 저장을 해 놓으면 되거든요. 이 저장을 해 놓고 안 해 놓고 차이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낭비하느냐 안 하느냐에 결정 짓습니다. 저장을 해놓으면 좋은데 우리가 택도 없이 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. 성경책의 뭐 일부분을 아예 긁어가지고 그냥 질문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롱 컨텍스트라고 하죠. 긴 컨텍스트인데 그러면 연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죠. 그때 KV도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HBM이 빠르기는 한데 용량이 작은 친구예요. 그래서 별도의 냉장고처럼 생긴 이 렉 시스템에 보관을 하자는 거죠. 속도는 좀 느리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고객이 좀 기다려 주지 않겠냐.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해피 기술을 동원하면 우리라는 건 엔비디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고객들한테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죠.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HBM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엔비디아가 CMX를 도입한 것은 HBM만으로는 도대체 이 방대한 연산을, 추론을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도입을 한 거죠. 하지만 여전히 메인은 HBM이고요. CMX 렉은 HBM을 보조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기억 시스템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메모리 계층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왕은 HBM이죠. 그 밑에 이제 LPDDR 램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SSD인데 이 SSD를 별도로 묶은 렉이 CMX 렉이고 그 CMX 렉하고 컴퓨터 렉을 뭘로 연결하냐? 광 시스템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. 플러그able 트랜시버로 연결하든지 종국에는 이제 CPU가 도입이 될 텐데 어쨌든 당장은 플러그able 트랜시버로 연결이 될 겁니다. 일단은 요걸 보면 이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베론 렉 이게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. 이게 멈추면은 지금 반등도 크게 의미가 없죠.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모처럼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. 일단 이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는 생태계가 돌아간다는 거니까요. 엔비디아 렉 시스템이 사실 많은 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? PCB 공급업체들 하고요. PCB를 만드는 데 드는 하이엔드 소재들, 그리고 냉각 시스템, 전력 시스템, 그리고 HBM, 그리고 일반적인 D램, 이 모든 제품들이 어우러진 거대한 생태계가 엔비디아 렉 시스템 아닙니까? 칼버 렉이 연기된다고 주장해온 세미아이 어널리스트조차도 일단 올해 하반기에 이 오베론 렉은 크게 이상이 없을 거다라는 걸 암시를 하긴 했죠. 엔비디아 실적이 꽤 잘 나올 거다, 20% 이상 잘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밑밥을 깐 겁니다. 오베론 렉은 이상이 없을 거라고. 근데 사람들이 이제 칼버 렉 연기된다고 하니까 오베론 렉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일단 요거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거를 지금 엔비디아의 행동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고요.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이 SSD를 추가로 공급을 해달라. 그 이 SSD는요 거의 뭐 9세대, 10세대입니다. 삼성이 올 상반기에 9세대 낸드 플래시 이걸 완성을 했거든요. 10세대 낸드 플래시도 지금 생산을 하는데 전체 생산량이 5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좀 이따가는 11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율화를 기하고 있어서 엔비디아로서는 높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. 물론 마이크론이나 뭐 SK 하이닉스한테도 주문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삼성한테 추가 요청을 한 거는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신호니까 그것도 최첨단 낸드 플래시가요. 최첨단 낸드 플래시는 CMX 렉에 들어가는 거니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. 그거는 ETF가 많이 털려가지고 자율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. 큰 의미를 둘 건 아닌데 한 달, 두 달 사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할 거로 보여집니다. 그때마다 포지션을 다시 채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